안녕하세요. 반야의 서재입니다. 제가 한때 한의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환자분들 상담도 해드리고 또 직접 약탕기에 한약을 달여서 드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의원 특성상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침을 맞거나 한약을 드시면 좋아지시지만 근본적으로 식습관을 개선하지 못하면 질병이 또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직원으로 일하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질병은 절대로 오지 않게 미리 막아야 된다는 것, 즉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몸이 아프게 되면 절대 진통제나 약이 아닌 자연요법으로 치유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 채소, 건강식품을 먹으면서 디톡스, 단식을 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며 점심과 저녁만 먹는 간헐적 단식도 했었지요. 하지만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써야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단맛이 당기면서 자꾸만 뭔가를 먹고 싶어지고 그것도 간단하고 편리한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또 찾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건강 관련 책들을 보면서 다시 과일, 채소를 먹으려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서 식습관 조절이 정말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했었죠. 요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저자이신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이 강의를 하시나 싶을 만큼 채소 과일식의 중요성을 책과 강의를 통해 널리 알리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 5천만 뷰를 돌파하고 교보문고 예스24에서 건강 분야 40주 연속 1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바로 조승우 작가의 신간인 완전 배출입니다. 저도 요즘 맨발 걷기를 하면서 조승우 작가가 제시하는 채소 과일식도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인체의 8시간 주기에 따라 섭취 주기에만 음식을 먹고 배출 주기인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책에서 제시하는 대로 채소 과일을 CCA 주스로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CCA 주스는 당근, 양배추, 사과를 믹서기에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요. 이렇게 지금 10일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단 구성을 70%는 채소 과일식으로 하고 30%는 일반식으로 하는 7대3의 법칙으로 하니까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채소 과일식을 하면서 설사, 두통, 그리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호전 반응, 즉 명현 반응이 와서 몸살이 났고 좀 힘들었는데요. 그로 인해 영상이 더 늦어졌습니다. 이제는 원기가 많이 회복되었고 피부도 더 맑아졌고 몸이 가벼우니 마음도 홀가분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조승우 작가도 얘기하신 것처럼 채소 과일식을 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 수행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승우 작가는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한약사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한약사가 꿈은 아니었습니다.
20대 때 첫 직장인 은행원을 시작으로 정말 열심히 영업을 했고 야근과 야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러다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커피 사업을 했고 저만의 다이어트 커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커피 사업이 어느 정점에 이르던 순간 몸무게가 80kg이 넘어가면서 극심한 심장 통증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는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가자 의사는 심장혈관이 점점 막혀가는 관상동맥 질환 초기 증세라고 했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결국에 막히게 되는 것이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일종의 동맥 경화였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이 심장병 중 30%가 증세도 없이 사망하는 돌연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자기가 무슨 병인 줄도 모르고 갑자기 사망한다는 말입니다. 골든타임인 4시간 안에 응급실에 온다고 해도 10%는 무조건 사망입니다. 미국인 사망 원인 1위이고 한국인 사망 원인 2위가 무시무시한 심장병입니다. 저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 혈관 조영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관 조영술이란 방사선을 이용해 혈관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의사가 외부에서 지름 2mm 이하의 가는 나일론 재질의 카테터를 혈관으로 삽입한 후 조영제라는 약물을 주사해 얻어지는 영상을 통해 혈관에 막힌 정도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고통이 끔찍해서 다시는 받고 싶지 않은 검사였습니다. 그 이후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었으나 먹을수록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국 늦은 나이에 약대 한약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서야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섬유 근육통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으로 고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겪어보고 나서야 절대 병원과 약물은 질병을 완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모든 사업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 요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건강 공부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던 중 어느 날 살아있는 인간은 살아있는 식물을 먹어야 하는 동물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죽은 음식, 즉 공장 음식을 버리고 산 음식인 채소와 과일과 무첨가 주스를 먹으면 비만과 질병에서 해방된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냉장고 안에 모든 공장 음식인 가공육, 우유, 생선, 계란, 빵, 과자 등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2주 만에 통증이 멈추었으며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80kg의 몸을 끌고 다니느라 힘들었는데 서서히 62kg까지 내려갔습니다. 자연에서 가져와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먹었으니 당연히 부작용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아직도 177cm에 62kg 그 몸무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병원 근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네, 조승우 한약사님은 자신이 주장하는 이론이 옳다는 것을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몸이 건강해지니까 몸속 노폐물이 완전히 배출이 되면서 살이 쭉쭉 빠진 것이었네요. 누군가 나타나서 히포크라테스 아버지의 뜻대로 음식으로 치료할라 치면 각종 공격이 쏟아집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그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신장투석 환자의 경우 칼륨 수치가 높으니 채소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과일을 먹으면 당 수치가 올라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과 반쪽, 배 1개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상천외하고 비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세계 유수의 어떠한 암센터에서도 암 환자들에게 채소와 과일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7년 연속 선정된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메이오 클리닉 다이어트로 명명하여 채소와 과일 이외의 간식은 일체 섭취하지 말라는 지령까지 내립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MD 앤더슨 암센터나 존스 홉킨스 의대나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와 같은 세계적인 암센터들은 모두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암 환자들에게 처방합니다. 열을 가하면 효소, 즉 생명이 죽기 때문인데요. 효소, 즉 생명이 살아있는 음식은 지구상에 채소와 과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식후에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 청소 음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도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발표했는데 2위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골고루 먹어라에서 과일과 채소를 우선적으로 먹어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채소 과일이 좋은 건 알겠는데 먹기 귀찮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7대3의 법칙으로 드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70%로 하고 30%를 일반식으로 드시라는 말입니다. 저 역시 7대3의 법칙을 실천하여 18kg을 감량하고 요요 없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2주만 하셔도 기적을 경험하시리라고 장담합니다. 음식을 바꾸고 노폐물을 배출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연 치유력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면 70% 정도는 가공식품을 먹습니다. 저는 이제 가공식품을 공장 음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채소는 여러 달이 걸려 완성되고 과일은 1년이 걸려야 완성됩니다. 채소와 과일은 모두 비바람을 견디고 태양의 기운을 받고 땅에서 영양분을 빨아올려 일정한 세월이 걸려야 완성이 됩니다. 식물들은 태양의 기운을 이용해 우리 몸이 곧바로 받아들이기 힘든 땅속의 무기질을 우리 몸에 좋은 유기질로 변형시켜냅니다. 좋은 것들은 모두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그러나 공장 음식은 재료만 준비되면 기계를 돌려 하루 만에 수천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공장 음식은 음식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어있는 음식은 진정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효소, 즉 살아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은 채소와 과일밖에 없습니다. 효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효소란 영어로 엔자임이라 불리는데 바로 이것은 에너지란 말과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유기물질, 무기물질 등 단어에 사용되는 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을 우리는 생명이라고도 부르고 에너지라고도 부르고 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람은 기가 세다고도 하고 저 사람은 에너지가 넘친다고도 하고 그 사람은 생명력이 넘친다고 할 때 사용합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소화 및 신진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촉매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배터리와 같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 인간이 80여 년까지 사는데 반해서 자동차 배터리는 수명이 보통 5년입니다. 인간은 몸속의 효소를 모두 사용하면 죽습니다.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도 다 쓰면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를 완전히 소모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충전해주면 10년 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물질이 전기라면 몸을 충전해주는 물질이 효소, 즉 엔자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만과 질병 없이 장수하려면 효소가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5년 수명의 배터리를 10년 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세계적인 효소 영양학자인 미국의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무려 50년간 연구한 결과를 효소 영양학이라는 책으로 출간한 바 있습니다. 네, 효소 영양학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출간이 되지 않은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질병은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도 제시했습니다. 하웰 박사에 의하면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모든 질병은 효소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그는 인간의 수명은 체내 효소의 양에 좌우된다라는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인간의 몸은 50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포 한 개는 1분 동안 100만 번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2016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인체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세대 교체를 한다며 하루에 무려 3,3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그만큼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세포는 수명이 짧은 반면 큰 세포는 수명이 10년이 넘는데요. 전체 세포가 교체되는 회전 주기는 평균 8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동체라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도 얼굴도 변한다는 말입니다. 과일을 먹으면 과일처럼 예쁜 얼굴이 되고 쓰레기 음식을 먹으면 쓰레기처럼 얼굴이 찌그러진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몸에서는 이 화학 반응이 순조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가 바로 체내 효소입니다. 따라서 체내 효소가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체내 효소가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 등의 체외 효소를 항상 몸속에 넣으면 몸이 찌뿌둥할 수가 없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체내 효소 없이도 소화되도록 각종 효소를 듬뿍 넣었기 때문입니다. 소화효소가 임무를 완수한 뒤에는 대사효소가 본인의 일을 시작합니다. 대사효소는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을 온몸에 보내는 일부터 혈관 청소 및 해독 등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류 및 공장 음식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으면 다량의 대사효소가 소화효소로 변합니다. 소화효소가 사용된 만큼 대사효소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사효소가 부족하면 혈관 청소나 해독 등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것입니다. 체내 효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를 뜻하며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생산량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만들어지는 일정 량을 우리 몸은 소화와 대사에 나눠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은 음식을 위장에 퍼부었다면 당신은 일주일 분량의 소화효소를 하루에 사용한 셈이고 그만큼 당신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효소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십시오. 과식하는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도한 체내 효소의 낭비 때문입니다. 세계 장수촌의 100세 노인들은 대부분 소식주의자인데 체내 효소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효소 덩어리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속이 더부룩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과일과 채소는 30분 만에 소화됩니다. 무첨가 주스는 불과 5분 만에 소화됩니다. 효소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그 소화된 물질이 몸속에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데 효소가 이와 같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있는 유기 물질과 함께여야 합니다. 열로 가열해서 죽어있는 분말을 효소라고 판매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입니다. 이 효소라는 유기 물질은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분자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효소를 우주 에너지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났고 저 역시 자연치유를 통해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공감을 했던 책인데요. 채소 과일식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은 조승우 작가의 유튜브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루 한 끼 정도는 수분 함량이 많고 영양분이 풍부하며 효소가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야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